안녕하십니까. 홍매도 TV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선거를 앞두고, 선거 때문에, 어, 전혀,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선거도 끝났고, 어, 좀, 시간이 여유가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좀 찍어볼까 하는데요. 자, 선거가 끝나면서 시장이, 급변하고 있죠. 가장 큰 원인은 여당의 참패, 뭐 참패도 압도적인 참패죠. 여당의 참패로 인한 그동안에 자본시장에서 추구했던 여당이 추진했던 밸류업 프로젝트라든가 금투세 폐지 이런 것이 이제 물 건너갔다고 시장에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금투세 폐지 같은 거는 거의 물 건너갔다. 그렇게 봐도 되고요. 밸류업은 이제 거의 모멘텀이 남아있긴 남아있대. 동력은 약화됐다. 주가 상승 요인이 되긴 어렵다는 거죠. 뭐 지금까지 올린 거는 그냥 유지할 수 있대.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환시장이 지금 불안하죠. 원달러 환율이 뛰었죠. 아무래도 여당이 참패하다 보니까, 음, 환율 시장이 좀 불안합니다. 오늘 보시면, 얼마 뛰었습니까? 8원 60전이 떴죠. 그렇게 폭등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1363원 때쯤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뭐가 여당이 참패함으로써 이제 조금 이제 대외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일단은 지금 여당은 일본과 좀 가깝죠.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거고, 압도적으로 승리한 야당은, 친중이죠. 친중. 중국 쪽하고 좀 뭐 하는 거고. 자, 일본 쪽에서 우리 쪽 이번 선거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고 그래요. 관계 개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다시 이제, 야당은 또 반일 쪽에 좀, 뭐라 그러나, 중점을 두는 정당이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도 우리 증시에 많이 영향을 갖는 것 같고, 자, 그런 부분에서 좀 외환시장이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지금, 선거철이다 보니까, 바이든이 좀 앞서긴 앞섰는데, 트럼프가 공약 1호로 내세운 게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겠다. 뭐 이런 거를 내세우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상당히, 에, 좀 흔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음, 어차피 시장 친화적인 정권이 보수당이라고 치면, 적당히 참패를 당하면 그냥 굉장히 큰 영향 없이 갈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참패를 당하면 물론 바뀐 건 없어요. 지금도 뭐 압도적인 여소 야대 진영이기 때문에 바뀐 건 없지만 이 기간이 3, 4년까지도 연장이 돼 있다. 이런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조금 시장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 오늘 시장을 보시면,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외국인은, 믿을 건 못 되지만 외국인이 요새 뭐, 단타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현선물 연계해서 선물은 사고, 팔고, 현물은 사고, 뭐 이런 플레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여기 현물 5천억 정도 팔고, 현물 사고.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해요. 58, 40. 조금 파는 게 좀 매도 강도가 좀 세긴 세죠. 이게 한 4천억 정도 된다고 치면, 사는 건 한 2천억 정도 되는 거니까. 그냥 기관이 압도적으로 파는 건, 기관은 이제 국내 정세에 민감한 거죠. 아, 증시 측면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그런 종목들이
상당 부분, 좀 뭐를 잃었어요. 모멘텀을 상실했다. 오늘 빠진 이 등락률을 보시면, 코스피 200에서 보는 게 좋겠죠. 주로 그런 종목이 많이 빠져요. 어, 여기 보시면 삼성생명이라든가 보험주, 오늘 4점, 그 다음에 삼성화재, 다 이렇게 많이 빠지죠.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삼성물산, 이런 게 하락률 상위 대부분이 밸류업이에요. 손해보험, 마찬가지로. 은행주는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은행주, KB금융 같은 이런 대형주들, 다 3, 4%씩. 그러니까 오늘 빠진 종목의 핵심은 뭐다? 거의 다 뭡니다. 밸류업 관련 종목이다. 이게 다 제가 빗줄 치는 게 다 밸류업 관련주예요. 음. 자, 에디스도 마찬가지, 키움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 선거 결과가 정부의 밸류업 정책, 그 다음에 금투세 완전 폐지, 뭐 이런 쪽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이 밸류업 종목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법적 뒷받침이 없이는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는 거냐, 않는 거다. 그래서 상당한 추진력을 잃었다. 동력을, 모멘텀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뭐 인정을 해주되 추가적인 동력은 상실했다. 뭐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종목이 좀 많이 빠지잖아요. 2차전지. 이, 보면, 뭐, LG 에너지, LG 화학도 그렇고, N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자, 얘들은 사실은 국내 이슈하고는 상관없어요. 많이 반등을 하네, 그래도. 얘는 이제 액면분할 때 빠지는 거고. 국내 이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대신 누구하고 상관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미국 이슈하고. 반도체도 국내 이슈하고는 상관없어요. 중립적이에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국내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희비가 있을 수는 없어요. 왜? 얘네는 뭐 국내 시장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선거 결과가 큰 영향이 없다. 오히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미국 대선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은 거죠, 사실은. 트럼프가 제일 첫 번째 공약이 보조금 폐지니까. 보조금 폐지하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1분기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만큼 타격을 받는다는 거고, 가뜩이나 지금 수요가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다 보조금까지 없애면, 2차전지, 전기차와 이게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국내 이슈보다는, 미국 트럼프 이슈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제가 환율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금리 인하가 원래 6월달, 원래는 4월달이었죠. 빠르면 4월달 피봇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6월도 아니고 한 9월까지. 왜냐면 미국 CPI 물가가 계속 고물가예요. 수치가 안 좋게 나오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상당히 늦어질 것 같다. 이거는 또 전체적인 시장의 약재죠. 특히 한국이 아니고 미국 시장, 미국 3대 지수가 어제 많이 빠졌죠. 다 이런 이유입니다. 어제 3대 지수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몇 가지 약재냐면 세 가지 약재가 동시에 나온 시장이에요, 오늘. 오늘 여러분도 이럴 거예요. 오늘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왜 빠지지? 미국 시장 빠져서 그런가?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첫 번째 국내 선거. 국내 선거가 영향을 미친 건 밸류업과 금투세 폐지 인하, 뭐 증권거래세 폐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동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봐야죠. 현 정부 내에서는 법률안을 새로 개정하거나 법률안을 새로 마련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현상 유지기 때문에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어요. 거부권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아, 이제 미국
대선도 트럼프가 자꾸 잡음을 주다 보니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다음 미국 물가. 거기다가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이란이 보복을 공언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럼 이스라엘 못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요즘에 21세기 아닙니까? 과거의 전쟁은 선전포고 없이도 막 때리고 그랬어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일본 같은 경우 진주만 공습이라든가, 그냥 먼저 선방 때리고, 그 다음에, 문명사에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취해복권이잖아요. 거기에 폭격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선전포고거든요. 근데 사과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격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산주 이런 게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저도 상당히 낙관적으로 봤는데, 최근에 급변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를 볼 때는, 이제는 조금 보수적으로 시각을 갖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업종별로 따져보면, 그나마 반도체하고, 이쪽은 영향을 좀 덜 받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이 반도체 같은 경우 좀 영향을 덜 받을 것 같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에 따라 출렁거리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가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테슬라도 너무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지금 반토막 났어요, 최근에. 170불이거든요. 어제도 3.4% 빠졌고. 그래서 2차 전지도 좀 투자하기 어렵고, 미국도 엔비디아만 가고 있죠, TSMC하고. 그 다음에, 자, 그렇다고 밸류업도 지금 투자하기 어렵죠. 점점 투자할 종목이 줄어들어요. 밸류업에 포함된 게 은행, 증권, 보험이잖아요. 지주사하고. 여기 투자하기도 어려워졌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원전도 또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여당이 참패하다 보니까. 지금 여당은, 어, 친원전이죠. 그 다음에 야당은 친환경이고. 그러니까 투자할 게 없어요. 원전도 투자. 오직 방산 정도 모멘텀이 남아있고요. 그러면 지금 흔히 말하는 뭐 기술주,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은 모멘텀이 있느냐? 없어요, 그것도. 왜냐하면 미국 금리 인하가 늦춰졌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또 모멘텀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 시점이 9월 달로 미뤄지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도 상당히 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많이 빠진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지금 투자할 게 없어요. 이런 것도 한 2% 정도 빠졌는데, 그렇다고 자동차, 뭐 자동차란 중립은 되겠지만 자동차도 어 이것도 이제 밸류업하고 좀 관련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동차도 오늘은 상승하고 있지만 어, 약간 모멘텀이 또 딸린다. 그렇게 보면 투자할 종목이 반도체만 남았는데 거기 또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도가 떨어지는 시장 흐름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걸 판단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상승 하락 정도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고요. 제가 시간이 이제 남으니까, 좀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상승이 어떤 종목들이 그나마 이 시장에 상승하느냐? 뭐 자동차주 일부만 상승하네요, 보니까. 대형주 중에서는. 코스닥은 뭐 이런 대항제지 이런 건 의미 없죠. 음, 자, 빠지는 것, 뭐, 코스닥은 워낙 너무 개별주들이 많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얘기하는 큰 흐름에서,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났는데, 이제 당선자에 따라서, 안랩 같은 건 이제 안철수가 당선되니까 또 올라가고 하는데, 이런 거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꼬리 길게 맞았죠? 예, 이거 지금 대선 테마 이런 움직이는 시점이 아닙니다. 아침에 올려줬을 때,
파셔야 되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뭐 대선 테마가 지금 움직일 시점 아니에요. 대한민국 뭐 선거 끝났지만 물론 이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선거만큼 거의 중요는 해요, 사실은. 또 압도적으로 졌기 때문에 좀 중요는 한데 지금 대선 테마가 움직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야권 주자 같은 경우는 아직 현직 대통령이 3년이나 남았고 여권에서는 이제는 새로운 대선 주자가 발굴이 돼야 되는데 물론 안철수 후보도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지만 주가적으로 움직일 단계는 아니란 얘기죠. 현 정부가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해봐도 괜찮겠죠. 그리고 뭐 설사 오른다 해도 대통령이 된다 해도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시장을 간단히 좀 살펴봤는데 좀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선거 기간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또 이런 쪽에서 시장이 또 악화되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네요.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이제 좀 주식시장에 대한 약간 조금 객관적인 부분을 약간은 조금 누그러뜨려라. 그게 오늘의 메시지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